시사건건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난리예요. 네, 정말. 그래서 의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의사고요. 네. 사실 현업이죠. 지금 완전히 현업자. 거기다가 네, 또 이런 이 전염병, 감염병. 감염병 이런 거에 또 원래 네. 전문 분야시고 네, 그래서 한번 여왕의 신봉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이 시간에 하는 건 아니었고 오늘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한번 시간 좀 되실 때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바로 카톡이 오시더니 좀 있다가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지금 시간이 밤 11시 55분인데 네. 지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굉장히 바빠지실 예정이니까 네. 짧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많이 뉴스들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건가? 네. 우리나라에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네. 뭐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이게 네. 제가 시사건건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제가 거의 백수에 가깝다가 이제 네. 막 교직에 들어가서 정신이 없을 때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편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은 제가 너무 지금 현장에 좀 있으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방호복 입고. 네, 방호벽은 모르겠습니다. 저 전화로 할지 뭐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가급적이면 그 건조하게 네네. 건조한 팩트 위주로 네네네네. 전달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냐 아니냐 뭐 네. 이런 뭐 우한 폐렴이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논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안 다루겠습니다. 네네네. 전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네, 뭐, 일단 소개부터 좀 드리면 네. 처음 네. 보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여왕의 신복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예방의학 전문의로 이제 모 대학교에 조교수로 있습니다. 조교수로 네. 있고 원래 2014년에 제가 군의관으로 있었는데 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났었죠. 메르스가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정부 부서에서 메르스 역학조사 팀장을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있었던 몇 번의 감염병 위기에서도 다 역학조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사건 터졌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어서 제가 PGR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PGR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다른 분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고생하셔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나는 고생을 안 하지만 그래서 그 고통을 나누는 의미로 이제 글을 좀 올려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어제 이제 연락이 와서요. 어제 너도 연락이 들어와. 와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정제된 사실 위주로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팩트 위주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스승님들이랑 제 친구들이랑 제 후배들이 지금 현장에서 다 뛰고 있거든요. 네. 뛰고 있어서 정말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포감이 되게 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한에서 교민들 전 세계로 올 때도 그 아산 진천 분들이 안 된다. 네네. 뭐 이렇게 너무 가까운 곳 아니냐. 네. 먼 그 뭐 군부대나 여기다 보내지. 왜 1km, 4km 반경 안에 이런 데다가 좀 뭐 하느냐 뭐 이러면서 네. 뭐 그것 다 사실은 이 불안함이잖아요. 무서움, 네, 네. 공포인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분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인지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저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직 감도 잘 없고 당장 급한 일들을 열심히 해결해 나갈 뿐인데 네. 충분히 불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그 불안함은 지식이 늘어나고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면 불안이 가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셔서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 뭐 네. 굉장히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기 주민들한테까지 퍼지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방송에 네네.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의학적 지식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안하시는 어, 분들이 또 있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굉장히 베이직하게 넘어가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지금 급한 일들을 좀 처리하고 와서 이제 네. 시간이 좀 있어서 굉장히 차근차근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근데 그 우리 인류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싸워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랑 싸웠을 거고 그런 과거부터 굉장히 싸워왔는데 그 중에 감염병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도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고 감염병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인류 문명을 일으킨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감염병을 올바르게 알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냥 사건이 터지면 모두 다 유행을 하고 전부 다 면역이 생길 때까지 다 돌아다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네. 부르는 한 100년 전 네, 뭐 그런 이제 거. 거의 100년이 돼가죠. 네. 스페인 독감에는 수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쵸. 정말 수백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70년 된 홍콩 독감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홍콩 독감만 해도 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감염병을 조금씩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하지만 지금의 지식도 절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완전 걸음마 단계 수준인데 걸음마 좀 뗀 수준? 이제 뭐 한 중급 보전 정도 끝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역시 또 게임으로. 네, 보전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실력이 LOL 실력이 아니라 중급 보전을 이길 정도 수준. 이제 게임의 규칙을 좀 알았구나라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2015년에 메르스라는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위기가 지나면서 모두가 경험이 쌓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쌓였고요. 특히 현업에 있는 분들이 경험치가 좀 많이 쌓여. 네. 그때 워낙에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인생 최저 몸무게였거든요. 인생 최저 몸무게고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충전을 하고 있어도 핸드폰이 방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감염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이제 막 셋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질병관리본부서부터 네. 그 관련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네네. 이쪽에서 이제 그때 메르스 때 트레이닝이 확 된 거거든요. 경험치가 확 올라간 거고. 경험치가 쌓여 있는데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에 이제 보고가 되었을 때 좀 자신감이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친구와 동료에 대한 믿음이랄까 그 동안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위기의 최정점이거든요.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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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최정점이에요. 그런 얘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위기의 최정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저도 슬슬 이제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과연 우리의 대비가 정말 충분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이 위기의 최정점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근거가 어떤 거니까 이제 여기를 잘 잡으면 한번 이제 이 고비가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고비가 넘어갈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여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녹화본으로 보실 분도 있으니까 오늘이 2월 2일이고요. 이제 2월 2일에서 2월 3일 넘어가는 시간인데 지금 국내 확진자가 15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한 15,000명 정도 됐어요. 네. 4,400명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한 4명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3, 4일 전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만 해도 이제 3명이 확진이 됐고 그다음에 내일도 이제 또 확진자가 늘어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음 날도 늘어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야기가 많이 돼서 지식 수준들이 다 말씀드려 보면 어느 정도 다 지식이 올라와 있으세요. 네네. 올라와 있으신데 지금 위기를 가장 보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 확산이나 지역 사회 유행이 있을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 유행이나 확산은 뭐냐면 지금까지 감염자나 확진자들은 다 뭐였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서 검역 과정에서 열이 나서 다시 옮겨서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우한에서 들어왔다고 이제 자기가 신고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열이 난다고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확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접촉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접촉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환자가 나오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이미 타겟팅 해놓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 가능한 범위의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거기서 환자가 나오는데, 근데 지역 사회 유행이나 확산은 뭐가 중요한 구별점이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역 사회 확산 또는 유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들은 네. 어쨌든 정부와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 네. 라고 관리하던 부류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부류를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네, 저도 간절히 음. 원래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기를. 그 원래 그런 역학조사가 결국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런 환자들 확진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나 이런데 컨트롤 안에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네네. 상황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염됐다고 한들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단계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역 사회 유행이나 확산이라고 저희가 단정지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온 맞는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추정이 가능하면은 아직까지는 통제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감염 위험군들이 하고 네네.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관리를 네네.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 확진자가 하나 툭 튀어나왔을 때 네. 이제 완전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네요. 네. 뭐 이미 지금도 비상이지만. 이미 많이 비상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거가 이 어떻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네네. 어떻게 전염되느냐. 네. 네,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예, 잘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거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구조랑 굉장히 유사해요. 결국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는 보통 어떻게 옮냐면 감기가 어디에 감염이 되냐면 상기도나 하기도에 감염이 돼요. 하기도는 이제 폐 같은 거고 상기도는 이제 목이나 목구멍 같은 데죠. 호흡기 쪽에 네,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자라고 거기서 살아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거네요. 네네, 거기서 사는 거고 그 바이러스가 뭐 피나 이런 쪽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호흡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호흡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기침, 침, 가래, 기침, 재채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주로 이제 뭐 침이나 가래에는 이게 물이니까 바이러스가 거기 묻어 있잖아요. 네. 묻어 있는데 그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튀어요. 네. 튀어서 이제 튀면서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감염인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튀면서 다른 사람한테 묻게 되겠죠. 다 묻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나 아니면 재채기를 해서 이제 그 사장님 코나 아니면 입의 점막에 바로 튈 수도 있겠죠. 바로 튈 수도 있어요. 바로 튀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람 입에서 입으로 바로 맞추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확률이 낮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침이 튀어서 손 같은 데 묻습니다. 손이나 옷 같은 데 묻어요. 그래서 손 같은 옷 같은 데 묻은 걸 이렇게 닦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통계를 보면 하루에 얼굴이나 입을 20번 정도 만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네. 그러면 손으로. 내가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손에서 내 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입 안에서 다시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점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점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안구, 그다음에 구강 점막, 그다음에 코 점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묻으면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래서 마스크를 네. 쓰는 게 그럼 마스크 자체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 감염 확률을 엄청 떨어뜨리겠네요. 마스크, 손 씻기 네.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놀란 게 최근에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 한 10명 중에 8분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는 일단 인증받은 제품을 쓰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KF94나 KF80 같은 인증받은 마스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KF라는 건 국가가 인증한 마스크입니다. 성능 테스트를 한 마스크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N95 마스크라든지 그런 의료용 마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스크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마스크를 어떻게 좋은 걸 쓰시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쓰시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요즘 마스크를 당연히 턱에 끼고 있으면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네, 패션으로 네, 패션. 얼굴 작아 보이게 얼굴 작아 보이게 이게 턱으로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코랑 입을 막으셔야 돼요. 음. 마스크는 코랑 입이 막아져야 됩니다. 음. 그래서 코랑 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죠. 코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고. 코랑 입을 다 가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세먼지 때문에 네, 마스크가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마스크보다 좀 싼 거여도 효과는 미세먼지만큼 사실 막 이게 막 틈으로 막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 네, 아니에요. 어떤 마스크든지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뭐 KF80, 뭐 94 이런 거면 더 좋겠지만 더 좋은데 어떤 마스크는 기본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경로가 묻은 침을 내 입이랑 코에 안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침은 당연히 액체고 미세먼지는 기체에 가까운 거의 그렇죠. 미세한 분진인데 네, 그러면 구멍이 훨씬 더 성겨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쓰기만 쓰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일단은 성능을 떠나서 일단 쓰는 게 중요하고 성능이 그렇죠. 좋으면 당연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손 씻기 마스크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손 씻기는 꼭 손세정제를 반드시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손세정제가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세정제보다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오랫동안 씻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세정제가 에탄올 더하기 글리세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탄올이 증발해 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끈적이기만 하고 살균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손세정 요즘에 보니까 손세정제를 백팩 이런 거에 매달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계속 수시로 이제 막 닦으려고. 손세정제보다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30초 효과가 이상. 있다. 네. 30초 이상.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가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밖에서 얼마나 살아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네. 연구 결과가 없어요. 연구 결과가 없는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닥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외부 환경에 취약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다행히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오면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는데 그게 6시간이 될지 24시간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수시간 이내 몇 시간 이내에는 밖에 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오히려 조금 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래서 막 일주일, 2주일 문 네. 닫고 CGV 문 닫는다. 네네. 그럼 거기도 막 소독도 하고 이럴 텐데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포는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 장소에 대한 공포는. 네, 기본적으로 마음은 편하실 거고요. 네. 마음은 일단 그런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편하실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같은 시기에 그 장소에 계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위험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에 그 CGV 같은 경우도 이 CGV의 확진자가 다녀갔대. 그러면 안 간단 말이에요. 네네. 2주 동안 그때 영업 정지를 하고 방역 작업도 다 끝나고 문을 다시 열어도 안 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바이러스가 네, 있을까봐. 그거는 걱정 없다. 과학적으로 아예. 걱정 없으셔도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낙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낙인이 지워지면 그 업장 입장에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입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라서 오히려 더 굉장히 그런 정보가 공개되는 걸 꺼려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아직까지 인식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보니까는 그 확진자가 다녀갔었던 뭐 음식점이라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폐쇄, 임시 폐쇄 뭐 네.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폐쇄하는 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것보다 좀 과하게 조치를 취하는 걸 수도 근데 있겠는데. 감염병에 있어서는 항상 여지를 좀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보다 조금 더
좀 빡빡하게 조치를 하는 게 항상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버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 뭐 2주 정도 폐쇄하는 거면 네. 사실 굉장히 오버해서 폐쇄하는 거다. 네네. 그러면 만약 2주 정도 폐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네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하지만 만일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훈증 같은 소독들을 하거든요. 훈증 소독을 하는데 굉장히 약재가 독한 걸로 합니다. 독한 걸로 해서 괜찮을 거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하지만 뭐 불안해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정도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밖으로 나와서 오래 살지 못한다. 네네. 오래 살지 못한다. 그게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살아서 막 공기에 돌아다니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걸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또 여왕의 신부님 좀 답을 좀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준비한 것들이 제가 지금 그 PGR 21이랑 FM 코리아에 지금 제가 그 정보를 한 12시간 정도마다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한 네네.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그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개념이었는데 저도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라서 업데이트가 좀 뜸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질문 병상 10만 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병상 10만 개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저도 없는데 병상 10만 개는 네.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네. 그 일단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무증상 감염인에 의한 전파랑 잠복기 감염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WHO가 네. 가능성이 있다. 네. 무증상이어도 무증상인 환자도 이게 잠복기여도 전파가 가능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서 쫙 뿌려가지고 이거 되게 이제 무서운 거란 말이야. 열이 안 나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완전히 그 사람을 피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제 처음부터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사람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증상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복제하고 증식을 해야 돼요. 복제하고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증식 복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증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열이 나기 것들은. 시작하고. 예. 그래서 그 증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네. 해요. 그래서 그게 한 2주 정도 된다 이렇게. 네, 잠복기가 최대 잠복기가 네. 가장 긴 잠복기가 2주 정도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슷한 게 메르스랑 사스 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알려진 대표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잠복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그 바이러스를 옮길 능력이 없다라는 게 항상 정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정도로 바이러스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증상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늘어나야지 증상이 생기는 거고 늘어나야지 남한테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증상이 생기면서 그 언저리의 시간부터는 남한테 옮길 수가 있지 그 전까지는 옮길 수 없다가 정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잠복기 있는 사람들, 잠복기에 있는 확진자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전염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때까지의 어떤 학계 이론은 학계 이론이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 중에 하나가 잠복기에 있는 감염인에 의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무증상인 감염인한테서도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잠복기랑 무증상은 달라요. 무증상은 끝까지 증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증상이 없는 감염인이에요.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네요. 네, 끝까지 있는데 바이러스가 네. 내가 갖고 있는데. 근데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고 증식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치매 걸린 노인이나 아기들. 그러면 매우 경한 증상이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이 심하거나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정말 경하게 있었던 사람들. 그냥 잠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다 나았어. 음. 그런 것들은 증상의 시작 지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무증상의 감염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미약하지만 있긴 있지만 대부분 지금 제기되는 건 뭐냐면 증상이 정말 미약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약한 증상은 본인도 모르는데 본인도 모르는 증상인데 당연히 누가 조사했을 때 그게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잠복기 전파에 의한 것들은 증상이 일어나기 전 하루나 이틀 그 전의 시기에서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저는 처음에 무증상 감염인에 의한 감염 전파나 잠복기 감염인에 의한 전파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임상적인 의미가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만히 보시면 정부의 대책이 그 2월 1일 정도까지의 톤이랑 오늘의 톤이랑 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맞아요. 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게 지금 나온 그 리포트 때문입니다. 무증상 감염인에 의한 전파나 잠복기 감염인에 의한 전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더 톤을 올린 겁니다. 맞아요. 예, 톤을 다 올린 거예요. 예. 그 지금 오늘 나온 게 이제 중국 쪽의 그 위험 지역 입국 네. 금지 조치까지도 네네.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강한 조치를 네네. 한 건데 이게 어디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거예요? 일단 그 처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부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와대 청원도 50만 네, 돌파하고 네, 말이죠. 네, 중국인들 입국 자체를 아예 막아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포랑 혐오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초기에 있어서는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대응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 처음에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지금 지역 사회 유행이 굉장히 심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저는 초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확한 정보랑 공포랑 혐오에 근거한 그런 조치들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하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하는 논조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2월 2일부터 이제 무증상 감염인이나 잠복기 감염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부터는 우리나라도 대응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네. 대응을 높여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감염인이 확진자가 10명대로 접어들고 지금 검사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수백 명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모든 캐패시티가 지금 거의 다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의심되는 환자의 유입을 줄여야 됩니다. 유입을 줄여야 되는 건데 만약에 중국의 지금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당연히 중국과의 교류나 입국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어야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무증상 감염인에 의한 전파나 잠복기 감염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지금 검역도 더 빡빡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증상 기존 같았으면 네. 무증상 감염은 사실은 배제해 놓고 네, 그렇죠. 사실 역학조사를 하면 되는데 네. 이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낮긴 하지만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낮긴 하지만 네. 역학조사는 이거를 다 조사를 해놔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빡세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국도 그 지역 감염이라는 상황까지 지금 확산이 된 상황이라서 정부가 이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네,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제 지금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단계 입국 금지 조치예요. 지금은 우한이랑 후베이성 근처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경유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금지를 할 예정이죠. 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미 지금 우한이나 후베이성을 경유한 증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이미 중국에서 나가는 걸 막고 있어요. 중국에 나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조치로 인해서 저희 방역 체계 시스템에 부담이 걸리는 걸 줄여줄 가능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쪽에서 환자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다른 지역도 지금 유행이 굉장히 심한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지금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조사를 다 수행해야 한다면 이게 저희가 지금 거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이제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정부가 공무원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지금 한계까지 와서 민간 대학에 있는 저한테까지 이제 순번이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대응 능력에서의 지금 한계점에 거의 다다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대한 감염학회랑 대한 의료 관련 감염학회, 대한 항균요법학회 좀 세 개의 학회인데 우리나라 감염내과 쪽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세 개의 학회입니다. 그 세 개의 학회에서 지금 대정부 권고안을 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한과 후베이성의 입국 금지는 네. 낮은 단계 조치이기 때문에 그걸 확장 좀 시켜야 된다. 네네. 그 전문가 쪽에서는 네네. 정부에다가 그걸 또 권고를 할 거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이게 정말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전문가 집단에서 그 권고안을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거를 늦게 받아들이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 엄청 많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류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네. 그 다음에 하루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기가 있기 전에는 하루에 2만에서 3만 명이 왔다 갔다 했대요. 네. 3만 명이면 그 중에 1%만 감기에 걸려 있어도 300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300명씩 되는 의심 환자, 네. 지금은 다 그 300명이 다 의심 환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쪽에서 왔으면 관리를 그렇죠. 근데 서칭을 해놓는 상황이니까. 그게 매일매일 단위로 300명씩 늘어나면 10일이면 3,000명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역학조사관이 몇백 명이 있다. 지금 몇백 명도 아니고 거의 수십 명 다니긴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밤새워서 일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부 발표가 나는데 내일 또 다른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점점 더 센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당연히 자신에 대한 교류가 끊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그나마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네. 이제 입국자를 그러니까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쪽에 제시를 한 건데, 근데 미국도 조치를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아예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들 중국인 포함해서 아예 완전히 다 막았나요? 아니요, 막지는 않고요. 이제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항으로만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공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공항으로만 귀국을 유도를 해서 거기서 검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제한 조치 정도 상황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너무나 밀접하고요.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나 밀접하기 미국하고는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저는 조금 더 강한 조치를 고려해 봐도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저번 메르스 때 박원순 시장의 그 말이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을 확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멘트를 날려서 국민들도 이거는 그냥 적절한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가 이제 이런 전염병은 사실 그래서 아까 뭐 2주 동안 폐쇄하고 이런 게 혹시 모르니까 여지를 좀 둬야 된다 이런 것처럼 뭐 입국 공제 같은 경우도 할 거면 좀 더 빠르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대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선 조금 이제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조치가 국민의 안심을 주고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국민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과도한 조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공포를 자극한 형태의 과도한 조치가 있어요. 갑자기 뭐 누가 어디에 갔다 왔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신고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치들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포를 네. 부추기는 과도한 조치가 네. 아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좀 더 과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하지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워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죠. 그게 아마 이번에 전세기로 우한 교민들 데리고 왔을 때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나왔었던 게 그 공포 그리고 그게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공포를 이용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게 사실 이거를 이런 일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안 좋다. 공포를 조장하거나 혐오를 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지금 어쨌든 정부뿐 아니라 지금 어쨌든 정부의 질병관리공단이 지금 컨트롤 타워일 거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병원들의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뭐 네.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일은 나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내가 필드에서 뛸 짬밥은 아니니까. 이렇게- 짬밥이보다 애매하죠 지금. 막상 이제 학교로 독립한 새내기 연구자고 그러니까 굳이 저를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투입돼야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사실 또 보면 이 또 혐오 조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체를 다 막아야 되고 뭐 이렇게 완전히 하는 뭐 근데 어쨌든 중국 전체 입국을 완전히 다 막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네. 중국 자체를 다 입국 금지를 한다라는 거는 근데 최악의 상황인데 저는 한시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근데- 너무 정점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올바름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이번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과연 나도 그 어떤 쇼핑몰에서 중국 사람이 지나갔을 때 나조차도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나조차도 뭔가 다가서기가 어렵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중국에 대한 그 국민 감정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최근뿐 아니고 원래 안 좋죠. 네, 뭐 예. 안 좋았죠. 착한 중국인은 네, 이거밖에 없다, 막 제가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너무 굉장히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런 댓글 너무, 보면. 너무 좀 약간 좀 절망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한 몇 주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그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는 게 그런 조치를 정부가 취할 수 있다면 네네. 국민들이 확실히 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좀 다운시키는 과도한 네, 네. 조치.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이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질 때까지는 일단은 뭐 전면적으로 네.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런 뭐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죠. 근데 네. 좋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어디도 없어요.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그나마 정부에서 일을 안 하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네. 그런데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메르스 때 생각하면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거든요. 그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줄 필요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메르스가 이미 한 2, 3년 정도 유행을 하면서 근거가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이 정도는 이 정도 나라면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지금은 WHO도 국제공중보건 위기를 선포를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알려진 지 2달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아예 지금 전 세계에서 네. 지금 뭐 그 뭐라 그러지 키트라 그러잖아요. 네네. 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체크하는 이것도 이제 부랴부랴 막 만들어지고 네, 우리나라도 개발이- 지금 뭐 개발이 만들어졌다 좀 얘기 있던데. 개발이 좀 어려운데 근데 네. 이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검사는 PCR이라고 하는 검사거든요. 네. PCR이라고 하는 검사인데 그 검사는 일단 검체를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나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6시간 정도 검사가 걸려서 다시 나오거든요. 일반 근데 지금 그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인플루엔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신속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가서 코 한번 긁고 여기 꼽으면은 검사가 나오거든요.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진단 검사 키트를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불안이 더 줄어들 거고요. 근데 그 진단 검사 키트가 나올 때까지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달, 2달 정도. 그 얘기 있던데 뭐 호주에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게 바이러스 배양하는 거를
성공했다는 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배양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배양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배양은 백신을 만드는데 첫 번째 단계거든요. 네. 첫 번째 단계라서 지금 호주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몇몇 나라 정도 홍콩도 뭐 몇몇 했겠다. 나라에서 네. 했고 그래서 바이러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도를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엄청나게 갈려가고 있을 포닥과 연구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처음 만들어져야지 백신이 나오는 건데 근데 아데노바 이제 그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정말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바이러스를 배양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백신을 만드는 1단계는 넘어갔다라고 네, 볼 수 네, 있는 거네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 배양을 지금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실 거고. 네. 이게 또 보면 신종 코로나잖아요. 네네. 신종이라는 그전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존재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변이를 일으킨. 그렇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바이러스를 넓게 일컫는 그렇게 생긴 바이러스를 크게 일컫는 말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도 있고 뭐 사스 바이러스도 있고 그냥 다 비슷한 놈 형제들이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유전자가 조금 변이가 있는 거죠. 변이가 있는 건데 근데 바이러스들은 변이가 있을 때마다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거의 다른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르스도 사스도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네, 일으키는 코로나 거군요. 변종들이죠. 시청자분 중에 XX님이 대소변으로도 전파된다고. 대소변으로 그 공중화장실 가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어떤 것들은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있거든요.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몸에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출은 돼요. 배출은 되는데 특히 이제 분변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진공 상태에서 이게 그 수세식 변기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이게 좀 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요. 가능성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네네.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네네.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현업에 있는 분의 어떤 스탠스가 어떤 건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말의 여지가 있어도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기보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해요. 모르는 건 조심하셔야죠. 공중 화장실에 가도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 그렇다고 똥 마려운데 바지에 싸지 마시고 공중 화장실 안 가 이러면서 바지에 싸지 마시고 깨끗하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잘 쓰시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 공중 화장실 가면은 감염될 수 있다고 여왕의 신복이 얘기했어. 나는 바지에 똥을 싸겠어. 뭐 이렇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또 궁금한 게 지금이 위기의 정점일 수 있다.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싫은데 네. 지금 제가 위기의 가장 정점이나 정말 기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최종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그냥 입국을 금지하는 거예요. 입국을 금지하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의 강력한 조치거든요. 국가를 아예 폐쇄시켜버리는 거죠. 국가를 폐쇄시키는 그게 가장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싫지만 조금 이제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역사회 감염 통제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그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이제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8년 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플루엔자가 지금 대부분의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던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막 사람 목숨을 앗아갔지만 네, 앗아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 결국은 인플루엔자라는 게 막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못 막았잖아요. 네. 못 막아서 지금 이제 그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제 그냥 낮추어 볼 필요도 없지만 다른 감염병들도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어에 저는 미국 독감이라고 올라와서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그냥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000명이 인플루엔자로 죽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15명이지만 죽은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올해도 우리가 인플루엔자로 2,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몇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단하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인플루엔자로 인한 죽음이 우리로 있어서는 너무 그게 특별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 한 2,000명 정도가 네,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사망합니다. 독감으로 사망한다는 네, 거잖아요. 독감으로 인해서 초과 사망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네. 뭐 너무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한테 인플루엔자는 이 신종 코로나처럼 보지 못한 변종이라서 우리가 또 중국에서 워낙 많은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는 건데 이미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근데 그렇기도 한데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야 되는 이유도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막을 수 있으면 무조건 막아야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죠. 그러니까 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그냥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아닌 거고. 네, 당연히 무서워야 되는 네, 거긴 한데 무서운 근데 건데 그거만큼 무서운 것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 이미 우리 우리 주변에 주변에 그렇게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독감으로 인해서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1년에도 한 2,000명 정도가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중에서 좀 독한 놈이 지금 등장한 거네요. 독하고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죠. 네, 처음 겪는 사람들이 몇 번이라도 겪어봤으면 면역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면역 수준이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진됐다가 완치되신 분들 말고는 아무도 면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말이죠. 네.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백신을 만들던데. 네. 그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막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물렸는데 좀비가 안 된 사람을 인류의 희망으로 막 이렇게. 인류의 희망이긴 한데 그 사람이 인류의 희망이긴 하죠. 왜냐하면 다 좀비에 걸리면 그 사람만 살아남을 거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백신을 만들 수 있던데 영화 보니까. 다 걸리면 그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신인류의 신지와 아스카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긴 한데 네.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왜 그렇게 면역이 편하게 잘 생기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밝혀낼 필요가 있죠. 근데 호기 바이러스는 그냥 치사율이 2% 3%면 나머지 98% 97% 사람들은 다 면역이 생겨서 낫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무식하기 때문에 그럼 확진하고 나은 사람은 면역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한번 완치가 된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네. 죽을 위험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면역이 생기신 거죠. 네. 그 사람 가지고 바로 백신을 만들 수는 없다. 그냥 약간 그런 그렇죠. 그냥 영화적인 네, 이야기인 네, 거고. 네. 보통 여러분들 백신 나오는데 1년씩 걸려요. 거의 정말 빨라도. 정말 빨라도. 네. 근데 또 백신이 나올 때쯤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근데 만약에 중국 내부의 우한이나 후베이성에 잘 가둬둔다면 그 백신으로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잘 막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도 중국 정부의 대처에 따라서 확 바뀌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댓글 보고 조금 약간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마스크 200만 개, 300만 개 중국에 보낸 거 줬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든 도와서 막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중국이 못 막으면 결국 옵니다. 중국이 못 막으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가뜩이나 중국이 싫은데 네. 이런
이런 것까지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중국이 진짜 전 세계 민폐를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민폐는 맞죠. 뭐 우리가 그거를 혐오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중국이 어쨌든 거기서 발병을 해서 중국 정부가 초기 진화를 못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민폐 끼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이걸 네. 가지고 이제 혐오로 이제 가는 거죠. 중국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니들 이제 왜 중국을 뭐 돕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왜 또 중국을 돕고 앉아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마스크 생산량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굉장히 충분하고 근데 중국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근데 문제가 이제 예전에는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 이상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일회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그게 저도 사실은 소모량이 마스크를 커요. 예. 예전에는 어떤 마스크 썼냐면 천으로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빨아서 쓰고 네네. 집에서 쓰고 또 쓰고 근데 요즘에는 다 그냥 종이로 된 걸로 쓰고 버리고 네, 쓰고 네네. 버리고가 네네. 이 미세먼지 덕분에 네네. 결국 우리가 중국 덕분에 많은 거를 경험치를 쌓게 되네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일회용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네, 뭐 마스크의 성능을 따지게 되고 예,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 감염병은 확률의 문제예요. 확률의 문제인데 전 세계 인구의 20%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르스 때문에 쌓인 경험치로 네네. 우리나라 이제 질병 관련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중국발 무슨 감염병이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이래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훈련에는 저도 끼어 있었고요. 네, 저도 끼어 있었고 뭐 시나리오 내라 그래서 뭐 가능한 시나리오 다 제출하라 그래서 시나리오 적어서 낸 적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생화학 공격이나 그런 거에 대비한 훈련도 저희가 도상으로는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허술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 정도의 시스템이라도 갖추어진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고 중국과 교류도 굉장히 많은 나라치고는 확진자나 사망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네. 확진자가 지금 이제 느는 속도가 좀 올라가서 점점 그 센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선배님이 지금 실무 과장이세요. 실무 과장인데 이제 원래는 평소에는 그냥 자주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TV에서밖에 얼굴을 못 뵙죠. 근데 하루하루 얼굴이 정말 너무 안 좋아져요. 너무 그래서 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위기가 터진 지가 한 2주가 됐는데 네. 아마 2주 동안 한 20시간 주무셨을까요? 그냥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 그런 않아요. 얘기가 좀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이 현업에서 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진들 네. 이런 분들의 세계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선인지. 수준은 높죠. 수준은 굉장히 높고요. 저만 해도 굉장히 좋은 논문 많이 쓰는 훌륭한 연구자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의학 수준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불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랑 방역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인데 저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근거에 기반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에 기반한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근거가 있었던 조치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처럼 저희가 근거가 없고 정보가 없는 것들은 과거의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측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경험치가 그래서 없는 거니까. 당연히 100% 잘 될 수도 있지만 100%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하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확진자 중에 한 분이 밀접 접촉자에 빠져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현장에 조사를 나가 보시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도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완전하게 실수 없이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사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게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 전문가 집단하고 관리하고 있는 선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멘붕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거기가 아닌 집단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얘기하신 뭐 지역 확산, 네네. 뭐 지역사회 확산. 지역사회 확산 2단계로 가면은 일단은 전문가 집단도 이제 멘붕 상태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플랜을 계획을 해야죠. 네. 근데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을 치료를 잘해줄 거냐,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감염 의학 이쪽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 하고 뭐 밤낮 없이 열심히들 지금 다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메르스 때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 네. 때문에 굉장히 더 좀 잘 대처하고 있는 상황. 아, 근데 잘 대처하고 열심히 잘 대처까지는 모르겠고 열심히는 하고 있고요. 음. 열심히는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확정자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치료제가 지금 있는 건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이 다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치료제가 있는 바이러스가 생각해보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네. 병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 집에서 있으면 7일 만에 낫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거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지금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있는 바이러스가 HIV,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인플루엔자는 약간 뭐 효과가 명확하진 않지만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 정도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열만이 나면 열 떨어뜨리고 이런 열, 증상 네, 완화를 네, 통해서 그렇죠. 스스로 그래서 극복하게 도와주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요즘에는 그 기다리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엔 심장이 기능을 얻었잖아요. 그럼 인공 심폐기로 심장을 돌리면서 혈액 순환 시키면서 기다려줘요. 폐가 멈췄으면 인공 그 이제 심폐기로 이제 폐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좀 건강한 사람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확률도 그만큼 더 높겠네요. 나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건강하시면 평소에 건강하면 네,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네.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꾸준히 잘한 사람이 하셨으면, 걸렸으면 치료를 받으면 나을 네네.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그 정도라는 거.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뉴스에 막 나오니까 걸리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아, 네, 안 죽어요. 대부분은 죽지 않는다. 네. 지금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사스보다 지금 총 사망자 수는 높아 기록을 깼다 깰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치사율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치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행이랑 그 위기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치료가 안 끝난 분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치사율이 지금 나온 사망자 숫자랑 전체 환자랑 대비를 해보면 당연히 지금 치사율은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안 끝나고 치료 과정 중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치사율이 좀 낮게 나올 거고요. 그렇다고 몇몇 사례, 중한 사례들만 모아놓고 치사율을 평가를 하면 치사율이 너무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제 이게 뭐 감염 재생산수가 얼마냐, 뭐 치사율이 얼마냐, 회복률이 얼마냐라는 걸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다. 언론이 사실 이게 공포를 부추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치사율이 몇 퍼센트다, 지금까지 중국의 총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사율 몇 퍼센트 막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버리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경험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이런 큰 국가에서 일어나는 감염병 위기가 우리가 인터넷이 되고 나서는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랑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언론들도 앞으로 보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극적으로 헤드라인 뽑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밖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이게 이런 감염병이 돌 때 이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당연합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당연하죠. 예. 감염병은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나는 병, 음. 많이 나는 병이고, 후진국일수록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높아요.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네. 북한은 아예 막았잖아요. 북한은 근데 지금 들려오는 정보로는 북한은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꽤 생기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처음에 국경을 먼저 닫는 순서부터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방역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닫았으니까 우리도 닫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북한은- 이제 그건 우리나라를 북한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닫는 게 맞다. 걔네는 네. 관리할 수준이 또 떨어지는 데다가 네. 너무 가깝기도 하고. 저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우리나라 의료 북한 수준은 아니죠. 수준을 북한하고 똑같이 놓는 거는 안 된다. 제일 먼저 닿았던 게 뭐 북한, 필리핀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좀 능력이 떨어지죠. 능력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선진국이라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국경을 슬슬 닫고 있는데 그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증상 감염이랑 잠복기 전파, 무증상 감염인에 의한 전파랑 잠복기 감염인에 의한 전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근거를 믿고 저희가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거를 진압하지 못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전체 입국 금지를 취하는 것까지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저는 영희 신봉님 그렇게 개인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료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나 공고안들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동의한 상태에서 나가는 네네네.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 사실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건의안을 네네. 낼 거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일이든 또 다른 조치가 나올 수도 더 있겠네요. 엄격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내일은 엄격한 하루하루가 조치가 다르게 이거는 뭐 진짜 뭐 탁상 행정 이런 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아마 담당 과장님들이랑 뭐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님, 질병 담당 과장님들은 지금 전화하는 동안 부재중이 계속 쌓이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정말 급하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나고 있고 저도 오늘 사실 뭐 그런 결정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치 완전 정부도 비상 사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의 예상보다도 더 심했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플랜도 좀 이제 좀 준비는 해야 되는 단계인 거고요. 진짜 네. 무섭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거 아까 하나 보낸 게 네. 구충제 있잖아요. 암을 잡는다. 네. 구충제, 비염을 잡는다. 그래서 뭐 동물 구충제가 암을 잡고 사람은 펜벤다졸이 암을 잡고 뭐 네네. 알벤다졸이 비염을 잡는다. 네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한데 네네. 이 치료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벤다졸은 처방전이 없어서 살 수 있어서 약국에 갔어요. 알벤다졸 내 몸으로 임상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갔는데 없대. 네. 한판대 품절됐대. 네. 다 나갔대. 네. 알벤다졸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알벤다졸과 펜벤다졸의 이 만병통치약이던데요, 거의. 구충제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일단 이제 저는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저는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분이고 네.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어이가 없는 이야기고 저는 거의 99.999% 이상의 확률로 효과가 다른 기존 항암제보다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거의 99.999% 정도의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9% 정도의 확률로는 효과 자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구충제 자체의 메커니즘이 결국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기생충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그런 메커니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항암제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구충제를 이용한 구충제의 그런 기전을 이용한 항암제가 거의 1세대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라서 그거랑 비슷한 기전을 가진 항암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그 같은 비슷한 기전인데 다른 약을 먹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미 그거는 다 의학에서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면역 항암제를 같이 드시고 계세요. 면역 항암제로 최근에 나온 항암제가 있는데 항암제계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뱃살 빠지는 주사 막 그것만큼. 그거보다 그거보다 더 극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구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그것도 같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많은 임상 선생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그런 면역 항암제랑 같이 복용해서 면역 항암제 효과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연구를 하고는 있겠네요. 다 구충제. 하고 있죠.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제 국가 주도의 연구들이 나오는데 연구 발주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연구하면 돈이 나오는데 얼마나 약간 좋겠어요. 그쪽 동네에서는 새로운 일거리가 좀 생긴 거네요. 구충제와 암과의 뭐 관계 뭐 이런 일거리야 거.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새로운 과학적 발견도 아니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어쨌든 궁금하잖아요, 국민들. 근데 저도 궁금하고. 알벤다졸 비염은 진짜 이게 인류가 잡지 못하는 불치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비염이. 여러분들 어디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나오면 항상 효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토피, 고혈압, 당뇨, 비염 이런 거예요. 신문 유튜브 보면 임상 실험한 사람들 알벤다졸을 먹어요. 네. 비염 가지고. 네. 1일차 2일차였는데 나중에 3일차니까 코가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코로 숨 쉬는 거 들리냐, 목소리가 달라지고 발음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일부러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나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밤새서 연구하고 불편해하시는 건 알았는데 PGR에 글을 쓰고 그럼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합니까? 놀리려고 한 건데 이거는 내가 당사자다 보니까 뭐 약을 저도 먹어보고 보시면 뭐 이거 다 쓴 뭐 이런 오트리빈 이런 거 맨날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오트리빈은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자주는 안 써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오랫동안 쓰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히는 걸? 코를 푸세요. 코 풀면 코가 풀린다고 풀리나? 그리고 이 그 항히스타민제가 먹으면 개 졸려요. 처방 받아서 먹으면. 그러면 이해를 못해. 근데 콧물 줄주려고 재채기 막 나오는데 약 먹으면 졸려. 네. 어떻게? 알벤다졸을 나에게 줘봐. 구할 수가 없네.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대부분 그런 검증되지 않은 약이나 그런 굉장히 시장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약들은 타겟이 명확해요. 고혈압, 당뇨, 아토피, 비염, 두통. 안 낫는 병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는 병. 나을 수가 없는 병. 증상을 조절하면서 지내는 게 최선인 병.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어디는 한의원에서 코에다가 이렇게 막 꽂고 막 코를 막 쏟아내고 막 비염 잡았다는 한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의원이 비염 잡던데? 아니 이 와중에 이런 질문하시면 너무 어렵긴 한데 근데 저도 뭐 근거로 말하면 근거로 명확하면 충분히 하셔도 된다. 근거로 이야기를 하자. 어쨌든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염이 심한데 나 운동하니까 낫더라. 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좋죠. 살이 오히려 쪘는데 비염이 없어졌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살이 빠져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과학이 아직까지 지금 걸음마 수준인 것 같아요. 의학도 모르는 게 너무 많어. 의학이 걸음마라기보다 그거는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다고 증명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내가 태음인인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자, 오늘 한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왕의 신봉님 지금 딱 전공도 이런 그 감염 정확하게 뭐였죠? 저는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 쪽이고 그래서 감염병이나 이런 역학조사 뭐 이런 것들을 전공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다들 공포에 떨고 있어서 우리가 좀 굳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지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처하는 또 의료진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호주에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근데 호주도 또 난리예요. 거기도 이제 중국인들이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중국인들이 또 엄청 많아요.
거기도 이제 동양인들 중에 대부분 중국인들이라서 거기도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아무튼 오늘 뭐 좀 재미도 있었고 도움도 네.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많이 바빠주실 것 같고. 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바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만 마무리로 얘기해요. 제가 지금부터 한 일주일 뒤면 네. 윤곽이 좀 잡힐까요?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 세계로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 일주일 정도면은 윤곽이 일주일까지는 좀 너무 짧고 2주 정도. 앞으로 2주 정도면 네. 이게 진짜 전 세계에 재앙이 되느냐 네네. 아니면은 이게 한풀 꺾이면서 네네. 잡히느냐 이게 한 잡히는데- 2주 안에는 대충 가닥이 잡힐 거다. 근데 그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욕하고 싫어하시면서 결국은 중국을 믿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그죠. 결국은 중국 정부가 자기네 나라에서 난 이 전염병을 제어를 해줘야 전 세계가 사실은 네.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게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마스크 뭐 이런 거 의료 장비 뭐 기구 이런 거 보내는 거 가지고 그런 거 욕하면 안 된다. 그 보낼 수 있으면 더 보내서 거기서 중국 내에서 일단 잡는 게 저희가 우리나라한테 여유가 있으면. 예. 우리나라가 그 정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그 커뮤니티 글을 올렸던 게 기억을 해보면 그 예전에 에볼라 사태 때 네. 우리나라 의료진들을 아프리카에 보냈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그거를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여론들이 굉장히 반대한 의견이었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제 의견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에볼라 때 경험을 쌓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메르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치는 네, 계속 네, 쌓아야 경험치를 된다. 쌓고 메르스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하고 협력하고 지금 가만히 보면 이번에 확진된 환자는 한국에서 확진이 됐지만 중국 사람이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일본에서 감염돼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 이 상황이 나왔으니까 감염병이 생기면 다른 국가들끼리도 그 도시를 경유할 가능성이 있으면 다 전달을 해줘야겠구나. 결국은 이런 그 대처하는 매뉴얼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커지는 많아지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즘에 정부 공무원들 다 똑같이 카톡방으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감염병 담당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카톡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카톡 올라가 짠할 텐데 한 번 돌아서면 막 300개 있고. 네, 그런 일하는 카톡방은 헛소리를 올리면 진짜 추방 당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냥 급한 카톡방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단문으로 찍찍찍찍 올리면은 이모티콘 쓰면 죽어요. 요즘에 이모티콘에 팽수 쓰는 분들 있으시던데 그런 카톡방에 팽수 쓰면 죽습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 높은 교수님 방에 불려가요. 그렇겠네. 이러면 안 되네 선생 이러면서. 네. 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됐고.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PGR 21이랑 FM 코리아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도 제가 쓴 글이 다 조회수가 막 5만 6만씩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번인가 올렸는데 다 5만 6만씩 이래서 좀 안전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당부드리는 게 이게 뭐 지금 정부가 잘했니 과거 정부에 비해서 어떻게 했니 많이 하기에 비교하기에는 싸우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싸우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지금 당분간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사후 평가할 때 까면 까주시면 되는데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 당장 오늘 한 걸로 욕하고 싸우고 뭐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현업에 지금 발로 뛰고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우리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보도가 나와서 그게 이슈가 되면 지금 확진자 조사하고 그런 거 어레인지하기도 바쁜 과장님들이 다 그런 거 해명자로 쓰셔야 돼요. 그 얼마나 낭비예요. 굉장히 낭비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당분간은 믿고 도와주고 믿고 응원하고 그게 그리고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이게 사실은 경험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100%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죠. 네, 신도 못할 겁니다. 신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좀 뭐 언론에서 그런
비판적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뭘 잘못해서 구멍이 뚫렸네 뭐 그쵸. 이런 게 네.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 너무 막 이렇게 정부 욕하고 뭐 이러는 거보다 지금은 일단은 이게 좀 잡힐 때까지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믿고 응원해 주는 게 좀 좋겠다. 네네. 네,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보도자료 하나에 그리고 뭐 댓글 이런 여론 하나에 그거를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네네. 해명하느라고 시간을 또 써야 네네. 되는 거는 네네. 너무 낭비죠. 네. 진짜 딱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는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신챔프 처음 나왔을 때 만나면 일단 맞아요. 네. 처음 나왔는데 다 맞고 막 죽이지 일반 못하거든요. 게임에서 맞고 가셔야죠. 그렇죠. 일단은 좀 네, 내가, 랭크에서 맞으시면 안 되죠. 맞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챔프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종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다른 나라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대처하고 있는 것도. 예. 아 유튜브 요즘 너무 잘 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랑 있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거 맞아. 또 아까 계속 물었는데 김치 먹는 게 면역력에 도움이 되나요? 김치 많이 먹으면? 김치요. 네.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까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근데 아니 실제로 뭐 사스 때도 그렇고. 저의 최애 음식은 김치찌개입니다. 항상 근데 김치찌개를 그때는 먹고요. 전 세계에서 막 김치 유행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스를 한국에서 많이 안 걸린 이유가 김치를 먹어서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해서 김치가 되게 핫한 음식이 됐었어요. 건강식 뭐 이렇게. 뭐 그래서라서 행복하면 좋겠죠. 뭐. 그래서라도 행복한 거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로는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김치가 맛은 있지만. 굉장히 맛있고 좋은 음식이고요.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고 특히 돼지고기를 넣어서 가장 맛있는 맞습니다. 그런 음식인 건 맞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볼게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 뭐예요? 글루타치온 영양제인데. 영양제. 영양제도 별로 안 좋아하시나? 예.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진짜 많아요. 아니, 저번에 SBS인가 영양제 아무 소용 없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초반에 나오셨던 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오늘 이 늦은 시간에 또 직접 오셔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의 지모님 이메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 여유 생기면 네. 한번 또 오셔서 지금 그 전문가 집단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수준이 높고 믿어도 된다. 일단 믿고 맡겨놓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맞아. 오면서 할 게 있었는데 저 때문에 시사건건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최근에 욕을 그렇게 하신다고. 최근에 얼굴만 보고 끝나고. 아니 뭐 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잘 돼서.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항상. 뭐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